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가 오는 2025년 말 완전 개통됩니다. 5생활권 구간은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며 마지막 구간인 6생활권은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 건립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서 9월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는 제5회 청년 친화 헌정대상 평가에서 정책 분야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교통체계, 일명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합니다. 천안 홍대용과학관은 오는 28일과 29일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청운 성단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행복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순환 BRT와 외부순환도로인데요. 이 중 내부순환 BRT는 진작에 완전 개통된 반면 외부순환도로는 아직 3분의 1 정도가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죠. 언제쯤이면 이 도로 역시 완전 개통될 수 있을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순환하도록 설계된 간선도로, 일명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4생활권 구간까지 개통되면서 현재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21.2km 구간에서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전체 길이가 31.3km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10km 정도 남은 겁니다. 이 가운데 당장 5생활권 구간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연장 5.4km, 왕복 6차로 규모로 5,1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특히 이 구간은 교량 지주와 지주 사이를 뜻하는 경간이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될 금빛 노을교와 합이 3km가 넘는 지하차도 2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5,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세종, 청주 5송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변 도로 교통 혼잡 개선 및 5생활권 내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생활권 구간이 완료되면 10월부턴 마지막 6생활권 구간에 대한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총 연장 3.3km, 왕복 6차로 규모로 여기엔 2,358억 원이 투입돼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부순환 BRT에 이어 행복도시 내 도로망의 한 축이 될 외곽순환 도로까지 완전 개통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교통체계, 일명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합니다. 행복청은 정부가 세운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목표에 발맞춰 지난달 행복도시 내 도입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행복도시권 도심항공교통 네트워크와 수직 이착륙장 입지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세종시청 1층과 4층에 한글사랑 책문화센터가 조성된 가운데 지역 독서 출판 문화 선순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 책문화센터의 특징은 독서 문화가 중심인 일반 도서관과 달리 출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최근엔 1층 책복 공간에서 종이가 책이 되는 과정을 주제로 한 시민 출판 문화 강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엔 출판과 오디오 장비 등이 설치돼 시민들이 책을 기획, 제작해보고 오디오북 녹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출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시청 4층 글벗 공간에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반영한 한글자료 전시 특화 공간과 2만여 권의 책을 비치한 독서 쉼터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 건립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서 9월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으로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입니다. 약 26억 원을 들여 옛 월랑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올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파견교사와 전담팀도 지난 1월 꾸려졌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개관일도 9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공사가 지체된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마 기간 등 날씨 변화에 따라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 운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는 제5회 청년 친화 헌정대상 평가에서 정책 분야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 담당관실을 신설한 천안시는 특화형 청년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 청년기금 조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청춘 동행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와 함께 진행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제39회 천안 시민회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시상 부문은 교육학술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경제, 그리고 특별상 등 모두 6개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천안 지역 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소속기관 단체장이나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도 오는 8월 10일까지 제28회 아산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아산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성실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고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유공자를 발굴하는 상입니다. 추천 대상은 추천일 기준 아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아산시 기관 단체장 또는 시청 실국장과 읍면동장 지역 주민 등 1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선발 분야는 효행 예양을 비롯해 교육복지, 문화체육, 경제환경, 그리고 특별봉사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아산시청 자치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이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문화예술계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남주 천안예총 회장과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남주 천안예총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우리 천안예총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천안예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천안예총은 1984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네네. 84년도에 창립돼서 올해 39년째죠. 그 천안예총 내에는 음악, 무용, 국악 등 9개 협회가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고, 예. 또 예총에서 나름대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또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네.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는 네. 예술단체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천안예총을 든든하게 이렇게 삼아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우리 네. 문화예술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첫 번째는 장르별 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9개 장르가 가지는 그런 역량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예술 정책과 지원을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연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인데요. 문화예술인들은 아무래도 지원금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금에 대한 확대 네. 이러한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참 고민이 참 많으시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이 고민이 많은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고 뭐 충남도 대한민국일 수도 있는데 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천안의 예술인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천안예술 발전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토적인 측면과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천안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 그만큼 천안예총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뿌리가 되었다고 예. 자부하는데 앞으로 예총 소속 1천여 명 예술인들이 천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창작 활동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네. 천여 분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좀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이런 과정에서 또 신진 작가들이 계속 또 나와줘야 그렇죠. 또 그 뿌리에 또 씨앗이 또 뿌리가 또 되고 이제 열매도 맺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진 작가들을 위한 육성 계획 그런 부분은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신진 작가나 이 청년 작가 발굴은 예총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렇군요. 네. 네네. 천안시나 또 문화재단과 공조해서 젊은 작가들이 이 고장을 떠나지 않도록 예.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예총에서는 내년에 청년 예술상 말하자면 청년 예술 작가상이죠. 예. 저는 청년 예술상을 제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 예술상이 만약에 구상이 되면 젊은 예술인들에게 어떤 희망과 또 젊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청년 예술상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재능이 있고 그래도 미래가 촉망되는 네네. 그런 분들 우리가 육성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그렇죠. 문화예술계가 또 그만큼 두터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술가들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 많이 좀 억눌려 좀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 좀 팍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될 텐데 네. 어떤 그동안에 쌓였었던 그 문화예술의 욕구를 좀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올 봄에 천안예총에서 전국 중창 경연대회를 했는데 네네. 그것은 일부 중창에 대한 부분이고 가을에 10월 달에 대규모의 천안예술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천안예술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음악, 무용, 연극 등 9개의 장르가 총 집결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를 기획하고 또 동호인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인데요. 그 10월 한 달 동안 도술광장과 삼거리 갤러리 네네. 이론에서 한 달 내내 네. 펼쳐지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로 많은 천여 분의 우리 회원뿐만이 아니고 네. 70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올해는 네네. 정말 마음껏 예, 억눌렸던 마음을 풀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구상하신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안천이 천안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하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과 공공 와이파이 등이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천안천 상류에 설치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초음파로 하천 수위를 측정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하천 진입로가 자동으로 차단돼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습니다. 또 주민들에겐 하천 통제 소식을 안내 문자로 전달됩니다. 자동적으로 수위에 따라서 경보 시스템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 등 총 8억여 원을 들여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천안천에는 천안시 캐릭터인 천안 프렌즈를 활용한 12대의 스마트 경관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이 조명에는 공공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산책로 인근에선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1층에 설치돼 이달 말부터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은 비대면 무인 대출기로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약 600권의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용화동에 건립 예정인 충남권역재활병원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는 10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승인이 된다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건립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 용화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당초 270억 원을 들여 150병상 규모의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업비 문제를 비롯해 도와 아산시 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건립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충남도가 재활병원 총 사업비를 495억 원으로 결정하고 국비 13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분담 비율을 충남도가 70%, 아산시가 30%로 협의를 완료하면서 재활병원 건립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관건은 이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여부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는 행안부의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회의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한 결과는 오는 10월 25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쯤 개원될 예정입니다. 도는 심사에서 승인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라 반납된 국비를 다시 요청하는 등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와 제거 또는 개량을 지원합니다. 비주택은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창고나 축사는 2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는 일반 가구 최대 3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천안 홍대용과학관은 오는 28일과 29일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성운 성단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만원경을 이용한 성운과 성단 관측과 외계 행성에 관한 전문가 특별 강연, 나만의 별자리 티셔츠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날짜별로 100명씩 총 2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22일부터 홍대용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습니다. 천안시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6개월 동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달 간격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게 되며 최종 수료자에겐 프로그램에 사용한 스마트워치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9일까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민 인식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양육 현황과 실태, 센터 건립 규모와 위치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누리집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기 작성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세종시 관내 반려동물은 38,700여 가구에
53,70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